들어가는 말 노후에도 일한다는 것의 의미.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은퇴를 맞이합니다. 직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녀들은 이미 자립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한때 바쁘게 살아오던 우리의 일상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오자 어떤 분들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점점 줄어드는 사회적 조류, 그리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공허함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될 수 있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 이후에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많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필수 자격증과 한 가지 신종 직업은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찾고 인생 이막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자격증이 있다면 용기 내어 도전해보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내 삶도 새롭게. 도시에 가면 곳곳에 새롭게 칠해진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아파트, 깔끔한 상가, 세련된 인테리어가 들어선 카페를 이것들은 단순한 페인트 칠이 아니라 공간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벽을 칠하는 것이 단순한 노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할지, 어떤 색상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색해야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50대, 60대에게 건축도장 기능사가 좋은 선택일까? 첫째,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는 시험에 응시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력, 전력,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기시험이 없고 실기시험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많고 급여가 안정적입니다. 건축물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오래된 건물은 주기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재개발이 활발한 나라라서 인테리어 업계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 월급은 200에서 300만 원,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15에서 25만 원 정도입니다. 셋째,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은 작업도 가능합니다. 건설업은 힘든 일 아니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 작업은 건설 현장의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체력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진출하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58세에 도장공이 된 지명수 씨 이야기. 지명수 씨, 58세는 30년 동안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몸이 나빠지고 우울한 감정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가 도장검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이거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학원에 등록해 배워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실제로 도장 작업을 해보니 마치 그림을 그리는 기분이었고 완성된 건물을 보면 뿌듯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현재 김영수 씨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몸을 움직이며 일하니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해보니 너무 좋습니다. 이 일 덕분에 제 삶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정리, 건축 도장 기능사 도전하기, 시험 정보, 필기 없음, 실기 시험, 합격률 약 60%, 필요한 준비, 학원 수강 5월 유튜브로 독학 가능, 급여 수준, 월 20만 300만 원, 1급 1,525만 원, 미래 전망, 지속적인 인테리어 및 재개발 수요로 취업 안정적,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 한 그릇, 김이 모란모란 나는 된장찌개, 손수 만든 김치와 정성 들여 지은 밥. 우리는 음식을 통해 위로받고 행복을 느낍니다.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은 마음을 나누는 수단이 되고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식 조리 기능사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직업으로 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자. 내가 요리를 좋아하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내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식 조리 기능사는 50대,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제부터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중장년층에게 좋은 선택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가 좋은 이유. 첫째,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한식 조리 기능사는 학력, 경력,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조금만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취업 기회가 많다. 한식 조리 기능사를 취득하면 학교 급식소, 정원, 어린이집, 지역 구내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는 퇴근 시간이 빠르고 방학 동안 쉴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셋째, 건강과 사회적 교류를 함께 챙길 수 있다. 요리는 손을 많이 움직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또한 조리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창업도 가능하다. 한식 조리 기능사는 꼭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반찬 가게를 운영하거나 전통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 시험 준비 방법. 한식 조리 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필기 시험, 문제 유형, 사지선다형 60문제, 과목, 식품위생학, 조리이론, 공중보관학 등. 합격 기준 60점 이상, 합격률 약 45%. 공부 방법, 문제집 한 권만 사서 3주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 실기 시험, 시험 방식, 31가지 한식 요리 중 2가지가 랜덤으로 출제됨. 시간 제한, 70분 안에 2가지 요리를 완성해야 함. 합격률 약 35%. 필기보다 난이도가 높음. 연습 방법, 학원 시간 5월 유튜브로 독학 가능. 집, 미리 연습하고 시험장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함.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활용 가능. 실기 시험 준비 비용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 가능. 실전 사례, 62세의 한식 조리 기능사가 된 이정희 씨 이야기. 이정희 씨, 62세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몇 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오랜 시간 가게를 하면서 음식 만드는 것이 즐거웠지만
막상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접했고, 그래, 이거라면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학원을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기 시험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요리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느린 그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 끝에 결국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니 다양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현재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매일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방학 때는 쉴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내일 아침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한식 조리 기능사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 조리사 방학이 있어 시간 활용이 좋은 정원, 요양원, 어린이집 조리사 안정적인 직장, 반찬 가게 창업, 자신만의 요리로 가게 운영 가능, 전통 한식 클래스 운영 요리 수업을 통해 수익 창출 가능, 어릴 적 할머니가 정성껏 빚어주시던 송편, 엄마가 생일이면 쪄주던 백설기, 설날이면 빠질 수 없는 떡국 한 그릇까지.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온 존재라. 특별한 날을 기념할 때도,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때도,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도 떡은 항상 곁에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전통떡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던 음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떡과 한과가 새로운 디저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과자나 케이크보다 천연 재료로 만든 전통떡이 더욱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할메니얼,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이라는 트렌드가 생기면서 전통적인 것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떡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조리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예전에는 떡을 만드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많아졌고 관련 교육과정도 잘 마련되어 있다. 떡제조 기능사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퇴직 후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분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 혹은 단순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떡제조 기능사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최영희 씨의 이야기, 55세에 시작한 떡공방. 최영희 씨는 55세에 옷가게를 접었다. 몇 년 동안 잘 운영하던 가게였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나니 막막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 갑자기 주어진 긴 시간,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떡제조 기능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던 그녀는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인터넷으로 떡제조 기능사에 대해 더 찾아보았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망설였지만 곧바로 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다. 정확한 재량, 반죽의 온도, 지는 시간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요리 경험이 많았던 그녀였지만 떡은 생각보다 섬세한 기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점점 손에 익으면서
떡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졌다. 학원에서 배운 대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집에서도 틈만 나면 떡을 만들었고 가족들은 그녀가 만든 떡을 맛보며 응원해 주었다. 실기 시험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다. 2시간 동안 집중하여 떡을 만들었고 결과는 합격이었다. 그녀는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녀는 곧바로 작은 떡 공방을 열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만든 떡을 SNS에 올리며 홍보를 시작했다.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렸다.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고객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하루 2~3개 팔리던 떡이 이제는 하루 10개 이상 판매될 정도로 주문이 많아졌다. 지금 그녀는 매일 새벽 일어나 떡을 만든다. 손님들에게 신선한 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며 더욱 다양한 떡을 만들고 있다. 바쁜 하루지만 그녀는 행복하.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해보니 너무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손님들이 제 떡을 먹고 맛있다고 해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50대에도 60대에도 충분히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떡제조 기능사,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떡제조 기능사는 단순히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직접 떡집을 운영할 수도 있고 카페와 협업하여 디저트로 떡을 판매할 수도 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떡 클래스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다. 꼭 취업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자유롭게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떡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퓨전떡,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가미한 프리미엄 떡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면 오래된 건물에서는 작은 틈새로 물이 스며든다. 척지가 젖고 곰팡이가 튀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한다. 처음에는 작은 얼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벽이 망가지고 건물 전체에 손상이 가는 경우도 많다. 건물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방수 작업이다. 바닥, 벽, 지붕, 욕실, 베란다 같은 곳은 특히 방수가 중요하다. 작은 틈새 하나가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수 기능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다.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사람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직업이다. 그런데 이 일을 꼭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50대,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방수 작업은 기술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힘만 쓰는 일이 아니라 정확한 시공 방법을 알고 섬세하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방수 기능사가 좋은 이유. 방수 기능사가 중장년층에게 좋은 이유는 많다. 첫째, 필기시험 없이 실기만 보면 된다. 다른 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있지만 방수 기능사는 필기시험이 없다. 오로지 실기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둘째, 체력적으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하는 일 중에는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일도 많다.
하지만 단수 작업은 상대적으로 체력 부담이 적은 편이다. 물론 어느 정도 힘을 써야 하지만 벽돌을 나르거나 무거운 철근을 다루는 일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셋째, 일자리가 많고 안정적이다. 단수 작업은 건축물이 있는 한 계속 필요한 일이다. 아파트, 주택, 산다, 공장 등 어디서든 단수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 많아질수록 단수 공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따라서 취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 넷째, 급여가 높고 일당으로도 일할 수 있다. 단수기능사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연봉 3,200만 원 수준이며 현장에 따라 일당 15에서 25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 원하는 날만 일할 수도 있어서 일정이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실제 사례, 58세의 단수기능사가 된 박재호 씨 이야기. 박재호 씨, 58세는 원래 공장에서 일했다.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지만 정년퇴직을 해야 할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퇴직 후 집에서 쉬면서 새로운 일을 찾으려 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 작은 가게를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초기 비용이 부담되었고 장사 경험도 없어서 망설여졌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가 단수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너도 한번 배워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친구의 말을 듣고 다시는 고민 끝에 단수기능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했다. 단수 재료를 다루는 것도 정확한 시공 방법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의 조언을 들으며 차근차근 연습했고 결국 실기 시험에 합격했다. 자격증을 딴 후 박 씨는 건설 현장에서 단수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다 보니 점점 기술이 늘었고 경험이 쌓이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하루 20만 원씩 받으면서 한 달에 15에서 20일 정도 일하고 있다. 퇴직 후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수익도 생기니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요. 무엇보다 일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이 건물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그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단수기능사를 추천한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한다. 단수기능사 시험 준비 방법. 단수기능사 시험은 필기 없이 실기만 치르면 된다. 실기 시험. 시험 시간 2시간 10분. 시험 방식. 아스팔트 시트지를 재단하고 순서에 맞게 부착하는 작업. 합격률 약 50%. 연습 방법. 유튜브 영상으로 독학 가능. 학원에서 배울 수도 있음. 국민 내1 배움 카드 활용 가능. 실기 시험 대비 학원 비용 지원. 단수기능사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건설 현장 취업, 건축회사,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할 수 있음. 개인 사업, 단수공사를 직접 운영할 수도 있음. 파트타임 가능. 원하는 날짜에만 일할 수 있어 시간 조절 가능. 건물 유지 보수 전문가로 성장. 건물 관리 업무로 확장 가능.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늙으셨다는 걸 깨닫는다. 언젠가 힘있게 걸어 다니시던 모습은 사라지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계단을 오르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한숨이 많아지고 기억이 가끔 흐려지기도 한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의 돌봄을 받으며 자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할 때가 온다. 그런데 부모님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가족이 모두 돌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노인들은 혼자 남아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이 바로 요양보호사다. 단순히 신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마음을 보듬어주는 일이다. 그렇기에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는 50대,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이다. 특별한 경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일도 많다. 또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걱정이 없는 직업 중 하나다. 72세의 요양보호사가 된 김정숙 씨 이야기. 김정숙 씨는 60세가 넘으면서부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 살고 있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몸도 점점 약해졌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알아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자격증을 딴 후 그녀는 주 3일만 일하는 파트타임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을 돌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함께 산책을 가고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 나를 살게 만들 줄 몰랐어요.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지금 김정숙 씨는 별표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별표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 그녀처럼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 요양보호사는 크게 시설 요양보호사와 재가 요양보호사로 나뉜다. 시설 요양보호사, 요양원이나 지하간 보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명의 어르신을 돌본다. 일정한 스케줄에 맞춰 일할 수 있어 안정적이다. 재가 요양보호사, 어르신의 집으로 방문하여 가사 지원, 신체 보조 등을 돕는다. 원하는 시간을 일할 수 있어 유연하게 근무 가능하다.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식사 준비 및 보조, 위생관리, 목욕, 옷 갈아입기 등, 산책 및 운동 보조, 말벗 및 정서적 지원.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다.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 이수 필요 총 240시간의 교육과정,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필기 및 실기 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 2024년부터 교육시간 증가, 320시간으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함. 국민 내 1배움 카드 활용 가능, 교육비 지원 가능. 시험 자체는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와 전망. 2023년 기준 시급 9,620원, 연봉 환산시 약 2,400만원. 고령화로 인해 수요 증가,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 원하는 시간만 근무 가능,
주 2에서 3일만 일할 수도 있음.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서비스 직종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직업이다. 마무리, 돌봄을 통해 얻는 따뜻한 삶.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진다. 요양보호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직업이다. 그런데 이 직업이 꼭 남을 위한 일만은 아니다. 누군가를 돌보다 보면 나 또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된다. 혹시 지금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돌봄을 통해 얻는 따뜻한 삶, 사람과 연결되면서 느끼는 행복, 그 모든 것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안에 담겨 있다. 요양보호사가 되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면 지금 도전해보자. 이제 50대,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